네, 우리는 모두 파이터의 황진입니다. 네, 주시스 블루벨트 이종혁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시합이에요? UFC 235 로비 라울러 대 벤 아스크렌. 벤 아스크렌이 이제 UFC 첫 경기였어요. 저 진짜 놀랐어요. 요 근래 본 시합 중에 제일 많이 놀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시합을 한 줄로 줄이면 그거잖아. 로비 라울러는 한 대도 안 맞고 졌고 벤 아스크렌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이겼잖아. 아 실제 유유타 0. 아 실제로 유유타 0이었습니다. 벤 아스크렌. 아, 나 진짜로 너무 인상적. 와, 아직도 21세기 MMA 이런 식의 시합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나. 진짜 저는 사실 바로 경기를 그날 실시간으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그걸 보는데 이제 스포가 나름 있는 게 딱 한 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쭉 밑으로 보여서 이거 뭐야? 그래서 누가 이겼?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누가 이겼을까? 그래서 딱 처음에 저는 당연히 레슬러니까 그리고 로비 라울은 타격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스크렌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어요. 워낙 그리고 극강의 레슬러라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아스크렌이 이겼나 보다. 또 그래플링 가가지고 뭐 기무라 걸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1라운드를 켰어요. 근데 아니 웬걸 거의 뭐 1라운드 초반에 어줍지 않은 태클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거의 드러매치기 수준으로 뭐 땅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에 겁나 맞았거든요, 진짜. 막 진짜 막 커팅 나고 피 터지고 그래서 끝났다. 여기서 끝나서 1라운드에 끝났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스크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은 좀 휘청휘청거리고 다리도 풀릴만 한데 천천히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태클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컸던 점이 뭐냐면 이제 테이크다운이 들어와서 라울러가 거의 바닥에 떨구기 직전쯤에 등을 내줬어요. 등을 내주면서 일어난 건데 되게 안 좋거든요. 그거는 레슬러한테도 그렇고 주짓대로한테도 그렇고 등을 내주는 게 되게 안 좋은데 왜 등을 내줬냐 생각해 보면은 라울러도 자기 하위 대처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보통은 거기서 등을 내주다가 안 되면 자기가 가드를 가서 뭐 겨드랑이를 파서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등을 내주고 그냥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백을 잡혔는데 아니 그 백을 잡힌 것도 아니잖아. 올라탄 게 아니잖아. 나는 그게 놀랬어. 아니 보통 그 정도로 백을 내주면 훅을 걸어가지고 바로 백을 타려고 하잖아. 근데 걔는 타지를 않아. 뭔가 어설프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프로 레슬 그 어렸을 때 애들이 싸우는 거 있잖아. 이게 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 요상한 타이밍에 목이 감겨가지고 뭐 불독 초크라고 하나요? 그 초크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렸는데 사실 저도 주짓수에서도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봤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초크로 경기가 끝나버렸으니까. 처음 봤어. 근데 이제 그게 프로 레슬링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 노기 그래플링 대회에서도 그게 나올 법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걸려서 라울러가 무릎 꿇은 상태에서 목이 완전 휘 감긴 상태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되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결국에는 초크가 걸렸냐 안 걸렸냐. 그리고 왜 빨리 말렸냐. 그리고 실제로 로비 라울러가 딱 경기 중단되고 나자마자 이제 심판한테 막 말을 걸었다면서요. 왜 그러냐. 뭐냐 미쳤냐 막. 허브딘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한 내용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울러의 정신이 완전 멀쩡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대처를 하잖아요. 뭐 괜찮다고 하고 뭐 팔을 뜯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심판한테 막 신호를 준다든가. 근데 이제 라울러는 그 당시에 이제 목을 감기고 막 얼굴이 상대방 겨드랑이랑 막 그 뭐 활배 쪽에 묻혀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렸대요. 뭐 그것까지도 이해는 가죠. 당연히 아예 얼굴을 감싸 쥐었으면 안 들릴 수 있지. 근데 한번 찰나에 팔이 풀렸었어요. 풀린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일부러라도 그랬다면 할 말은 없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프로파이터가 어떤 상황에서 심판이 말릴 걸 알 텐데 팔이 풀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간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허브닌이 거기서 얼쩡 되니까 아스크렌도 끝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하다가 틈이 생겨서 정신이 다시 살아난 거지. 그 순간에 저는 짧게나마 정신을 잃은 게 맞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 레프리 스톱한 게 괜찮다? 저는 좋다.
라울러는 아마 경기 다시 보면 할 말 없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상황을 몇 번 돌려봤거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옆 뭐라고 불독 초크? 그 초크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경동맥이 어느 각도에서 이게 딱 들어갔나 봐. 힘으로 확 쪼아갖고. 저스에 들어갔어. 그게 툭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경동맥 쪽에 압박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쪼아 보려고 했거나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 경동맥이 순간적으로 풀린 그러니까 압박이 덜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근데 그게 깊이 경동맥이 압박 안에 순간적으로 한 2초만 되면 이렇게 되잖아. 강하게 들어가면 진짜 그조만에.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허브딘이 실수했다고 봐요. 그 실수가 왜 실수냐면 전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순간에 분명히 그 벤 아스크렌이 딱 초크를 걸었을 때 그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돼요. 나는 허브딘이 그때 말렸으면 진짜 해피했을 것 같거든. 그 순간에 딱 뜯어가지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랬으면 괜찮았는데 지나왔잖아. 그래 그렇죠. 그때는 실제로 시합을 뜯어낼 때는 둘 다 멀쩡했다고. 이미 돌아온 거야. 근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판정도 그런 거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초크 걸린 게 아닌데 실수할 때 있잖아. 예전에 마이클 키에사랑 누구랑 했었어요 그거. 어쨌든 그 사람이 마이클 키에사가 약간 걸릴랑 말랑하다 내가 봤을 때 조금 빨리 스탑한 것 같아. 기술이 걸리긴 걸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심판이 일단 결정하면 번복이 안 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리플레이로 돌려보면 이거 심판이 실수했는데? 그래도 그냥 가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보고 허브딘이 딱 보고 그때를 순전히 놓친 거잖아. 사실은 그 타이밍은. 놓쳤죠. 그러면 그것도 나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 잘못된 판단이라도. 그럼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 거기 플러스 뭐가 저는 허브딘 실수했다고 보냐면 이 초크가 왜 그러면 생각해요. 리어네이키드 초크 같으면은 깼다 이게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건 너무 정확하게 캐치가 딱 그 각도가 이게 딱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내가 원해서 힘을 빼지 않는 이상은 기절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경동맥 쪽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벤 에스크라는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걸로 한번 힘껏 쪼아보긴 쪼아보는데 이거로 끝낼지 안 끝낼지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정확한 안정적으로 확실히 그 캐치가 들어가는 기술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너무 풀려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맞거든. 난 그냥 놔뒀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타이밍에 딱 하면 맞는데 지금 이미 정신이 돌아왔잖아. 근데 그 돌아온 게 그 기술이 정확하게 이 사람을 리어네이키드 초크나 삼각처럼 그대로 놔두면 그냥 진짜 위험해지는 거 있잖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 캐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죽잖아. 그래서 이게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상대를 완전히 몸을 내가 컨트롤해서 초크를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완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완력도 있죠 초크. 근데 그 완력으로만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 몸을 내가 통제를 못 하잖아. 이렇게만 했으니까. 근데 삼각이라든지 리어네이키드 초크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이유가 상대방 몸도 내가 컨트롤한 상태에서 목까지 가져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니 그랬다고 하면은 지나왔으면은 베스트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떨어질 때 스탑했어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저는 심판 쪽을 편을 드냐면 초크를 걸렸을 때 다 누구나 기절을 해요. 근데 그 경기 기억나세요? 미샤 테이트랑 홀리엄 경기를 보면은 어쨌든 그거는 리어네이키드 초크였지만 초크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정신이 풀렸지만 홀리엄이 거기서 몸을 움직여요. 이걸 해요. 맞아.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심판들이 봤을 거라고요. 왜냐면 초크가 제대로 들어가도 움찔하면서 움직인다고요. 몸을. 근데 어쨌든 라울러는 팔이 떨군 상태에서 나름 걔가 뭐 이렇게 손을 뻗었다고 하지만 잘 안 보였고 어쨌든 팔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보고서 말렸거든요. 어쨌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허브딘이 약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면 나는 주짓수 잘 모르잖아. 난 족밥이잖아 주짓수. 그래도 기술은 다 안다고. 기술은 다 알고 어느 각도인지 어떻게 컨트롤했을 때 어디를 압박하는지 그건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근데 내가 봐도 그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100%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 기술이잖아. 아니야? 맞아. 그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불독 초크가 하도 말이 많아서 실제로 주짓대로들이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레이시 뭐 해너 그레이시인가도 올렸었는데 이게 팔이 약간의 이런 전환 쪽으로 목에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진짜 깊숙이 거의 엘보 쪽으로 아예 깊숙이 들어가면 그게 초크가 걸린대요. 충분히. 몸을 컨트롤 못 잡아도? 못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결국 얘기했던 건 초크가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거 기절한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허브딘 짱? 그거 뭡니까 나는. 근데 어쨌든 나는 그거 안 될 것 같거든. 다시 영상을 봐서 팔각도를 봐야겠는데 근데 어쨌든 UFC에서도 아마 생소한 거였고 그만큼 심판도 잘 모르는 거였죠. 그 초크에 대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이나 뭐 일반 리어네이키드 초크처럼 몸을 컨트롤해서 뭐 이런 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순간 팔이 내려왔고 그때부터 좀 당황했을 테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깨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목을 똑같이 잡고 있었으니까. 아니 난 생각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주짓수 상식으로는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좀 해봤던 감각으로 보면 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한 명이 클로즈 가드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상위에 있었어. 걸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내가. 왜냐면 나는 가드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뜯으려고 뭘 했냐면 목을 이렇게 누르면서 뜯으려고 했어. 근데 얘가 순간적으로 기절했어.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내가 경동맥을 압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드 뜯어내고 포지션 유지하려고 이렇게 세게 확 밀었는데 그 순간에 재수 좋게 여기가 압박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그날 그 생각이 났었거든. 아 이것도 그런 거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처음 봤거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모르거든. 본 적이 없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완력 플러스 재수 좋게 그 경동맥 위치에 딱 들어간 것 같아. 그냥 잠시. 그러니까 잠시 압박이 된것 아스크렌도 같아. 자기가 확실히 내가 초크를 걸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했기보단 그 포지션이 와서 우연찮게 딱 했다가 그러니까 힘을 한번 써본 거지. 써본 느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면 또 되게 짧아. 이렇게 떨어뜨렸다 또 바로 일어나. 음. 팔을 딱 떨어뜨려 그건 확실한데 그게 막 한참 뒤에 있다가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툭 걸렸다가 하나 둘 셋 정도에서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예전에 그 느낌이 들었다니까 이게. 근데 그럼 생각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잠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말리면 오케이야. 그게 만약 주짓수 시합이야. 근데 이렇게 했다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나 이렇게 하다 약간 미끄러질 수 있잖아. 경동맥이 아니라 앞쪽으로 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바로 또 정신을 차리잖아. 그럼 그때 만약에 끝났다고 이미 그러면 졸라 억울하지. 그런 사람 당연히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이번에는 라울러가 얼굴이 묻혀서 안 보였잖아요. 눈이나. 그렇지. 그게 그게 제일 컸던 걸로 논점 봐요. 그게 좀 다르긴 한데 내가 경험했던 거하고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게 어쨌든지 간에 그 상황이 지나왔으면 그냥 나는 진짜 속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모르는 건 그거예요.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진짜 위험한 기술인지 삼각이나 리어네이키드처럼 완벽하게 걸리면 이건 놔두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 변수가 없잖아. 용 쓴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딱 들어가면. 근데 그런 기술인지 아닌지 일단 내가 모르겠는 게 마음에 걸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리어네이키드 초크나 삼각처럼 트라이앵글처럼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면 그건 허브딘이 맞아. 근데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이나에 비춰서 보면 그게 그렇게 확실히 안정적으로 초크를 걸수 경동맥을 압박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제대로 걸면은 걸 수 있는 기술이 맞다. 근데 아스크렌이 그 당시에 정확히 걸은 거는 모르겠다. 건 건지는. 어려운데 그러면. 그 어쨌든 그걸 모르니까 삼각이나 그 리어네이키드 초크처럼 안정적으로 계속 경동맥을 압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운이 좋고 힘이 좀 좋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경동맥 쪽으로 압박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순간에 말리던지 아니면 안 말렸으면 속행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기절을 했다가 풀렸어요. 그래 다시 기절하잖아요. 그럼 또 욕 먹어요. 먹기가 너무 말했잖아. 쉬운 심판하고 월급쟁이는 욕 먹는 돈으로 욕 먹는 값으로 돈 버는 거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왜 이게 좀 처음에는 나는 무조건 허브딘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위험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다시 한번 생각해봤냐면 그 업계에서 일하는 프로 파이터들이 허브딘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 당연히 업계에서는 자기들 생명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다 허브딘 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허브딘이 이번엔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 기술이나 이게 뭐 불독 초크나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가? 심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케이스가 한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이런 게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 눈빛을 봐야 되나? 아이 컨택을 하고서 이제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하나 궁금했어. 베인 애스크렌이 힘이 진짜 센가 봐. 나는 놀랐던 게 로비 라울로도 힘이 센 편인데 베인 애스크렌이 그냥 막 쳐맞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잡으니까
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 테이크다운도 되게 이렇게 깔끔한 테이크다운이 아니라 이게 그냥 느리고 딱 잡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쭉 들어와가지고 그거 야 힘이 진짜 센 건가 제가? 아 근데 그것도 있고 엄청나게 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전혀- 맞는 것도 겁 안 내잖아. 네, 전혀- 때려 나는 붙으면 내가 끝낼 수 있어 이런 전혀 느낌이잖아. 긴장 안 하고 어. 그냥 뭐 누구한테 안기듯이 그냥 이러고 그냥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냥. 근데 그 순간에 또 맞기는 엄청 많이 맞았어. 아, 많이 맞았어,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그걸 맞는 것도 겁을 안 내는 이유가 내가 기절하지만 않으면 내가 붙기만 붙으면 끝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뭐 주색이 뭐지? 뭐야 저거?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기 싫을 스타일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 등장했어요. 엄청 네. 세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그 힘 베네스키렌이 원 FC에서부터 막 소문난 이유가 있구나. 진짜 완력은 진짜 좋은가 보다. 그리고 레슬링 그 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화려하잖아요. UFC 선수들 중에서 탑급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참. 근데 탑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거칠어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레슬링 잘한다고 해서 UFC 와가지고 보여줬었던 그 현란한 그 움직임들 있잖아. 깔끔하고 진짜 타이밍 태클 팍 들어가가지고 넘기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영감이 와가지고 막 어떤 뭐 이렇게 짜부러뜨려가지고 그냥 난 처음에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저도 처음에 아직 그러기 상태인가? 뭔가 이게 휘청거리는 건가? 왜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지? 막 이랬는데. 그난 더 당연해. 딱 잡히니까 로비라울로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왜? 짜고 치는 거지? 뭐지? 그런 생각을 했었지. 대단한 선수가 딱 뭐랄까 그 턱 모양새나 몸매나 자기 경기 스타일이나 다 이렇게 일치해요. 쟤 왠지 저렇게 싸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참 희귀한 선수가 또 이제 UFC 등장했네요. 그 웰터 중에 빠따 좋은 애들한테 한 대 걸리면 그냥 한 대 맞고 꼬꾸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신선하긴 신선했어. 베네스키렌. 난 초반에 좀 너무 세네 붙여준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저렇게까지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비라 홀로를 붙이는 거 보고 좀 데나 화이트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라울러가 1라운드 초반에 슬램하고 막 때릴 때 그때 말렸어도 뭐라고 할 말은 할 말 없었어요. 나는 왜 안 말리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 죽는 거 아니야 진짜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리고 슬램 할 때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 많았죠. 그러니까 슬램 해서 빡 쳐박을 때 후두부 쪽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약간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후보타를 맞은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말려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허브디는 그때도 안 말리고 손이 풀렸을 때도 안 말리고 어쨌든 욕 좀 먹어야 되겠네. 허브디는 욕을 자주 먹네요 요즘 들어서. 베네스키렌도 한번 기대해봐요. 다음 시합 누구랑 할지 궁금해요. 네 그렇네요. 네 이번 시합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